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기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심지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멘토로 삼고 그대로 따라하려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로 필리핀군을 도배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필리핀은 대한민국의 제식 소총인 K2C1 소총과 K12 다목적 기관총, K15 경기관총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데요. 또한 개인화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이 K136 구룡 다연장 로켓 18문을 무상으로 공유하자 아예 필리핀 최초 로켓 포병 부대를 창설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수입한 대한민국의 FA-50은 정밀 폭격 임무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며 필리핀 공군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왜 필리핀군을 작은 한국군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필리핀군의 메이드 인 코리아 사랑은 오랜 전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은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력보다 해군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전투함을 전폭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 해군이 보유한 전력 중 최강의 전투함인 호셀리자급 호위함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구급 호위함을 우리 방산업체가 개량한 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해군의 주전력인 콘라드야급 초기함은 대한민국이 포항급 초기함을 퇴역시키며 무상으로 공유한 전투함인데요. 이 정도면 필리핀 해군의 절반은 대한민국이 만들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필리핀은 대한민국이 1995년, 1998년, 2006년 총 3차례에 걸쳐 공유한 참수리급 고속정을 아직도 연안 수비의 핵심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기 공여란 퇴역한 무기를 공짜 혹은 형식적인 금액만 받고 필요한 국가에 넘기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한 척당 고작 $100에 참수리급 고속정을 공유하는 대신 외교적 이득을 챙겼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만 알려져서 그렇지 우리 연안에서 가장 많이 활약하는 게 바로 고속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참수리급 고속정은 대한민국 해군에서도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해군이 무려 105척이나 보유했을 정도로 해상 안보의 핵심 전력입니다. 그도 그럴 게 참수리급 고속정은 우리가 보유한 구축함이나 초계함, 호위함에 비해 무장도 적고 항속거리도 짧지만 그만큼 속도가 빨라 대한민국 근해와 연안 수호에는 절대적인 활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대형 전투함들에 비해 돌발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오죽하면 고속정 전력을 대한민국 해군의 창끝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고속정 전력이 부족하다면 북한이나 중국 해군이 치고 빠지기식 전략을 구사했을 때 대응 한번 못 해보고 구경만 해야 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성국의 우리 국토를 유린당하는 치욕을 맛봐야 하는 것인데요. 이건 절대 억측이라거나 과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 해군의 북해함대는 대한민국 서해를 향해 뱃머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작년만 해도 중국 경비함이 백령도 40km 인근 공해까지 접근하며 무력 시위를 자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경비함은 공해상에 잠깐 발만 담갔다 돌아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이 전투함을 급파할 때까지 우리를 위협하다가 그제야 회항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중국이 우리 서해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해는 지상과 다르게 따로 국경선을 긋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해군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공해상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맞서 싸우거나 중국의 뜻대로 영해 국경선을 다시 긋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중국이 이처럼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런 배째라는 식으로 자국의 영해를 넓혀가며 주변의 여러 국가와 무력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해군의 고속정이 상당한 위협입니다. 물론 호시탐탐 침략기에만 엿보고 있는 구축함과 항공모함도 문제지만 이처럼 막대한 위력의 전투함은 무력과 시형 전략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력 도발이 아니라 전면전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고속정은 좀 다릅니다. 중국 해군의 고속정은 애초에 군함 특성상 무장이 간소한 편이고 언제든 국지도발 행동을 자행해도 외교적 압박감이 덜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타국의 영해를 야금야금 먹을 때 이 고속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신들의 발밑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은 다른 나라의 해상 전력에 대해서는 압박감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시로 일관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막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폐약질에 가장 많이 동원되고 있는 군함이 바로 022형 미사일 고속정입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은 최근 필리핀의 마닐라에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022형 미사일 고속정 2대를 이용해 필리핀 민간 선박을 위협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필리핀이 속한 남중국해가 자기네들 바다라는 듯 어이없는 행동인데요. 당연히 필리핀으로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충격적인 무력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뾰족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교적 이의제기 말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022형 미사일 고속정은 YJ-83 대한미사일 8발에 AQ-630 유견장 30mm 주포를 무장으로 갖춘 상당히 강력한 미사일 고속정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최대 시속 67km의 빠른 속도로 운항할 수 있어서 현재 필리핀 해군력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022형 미사일 고속정은 허접한 수준이긴 하지만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어 레이더로 탐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도 아주 심각한 위협입니다. 중국이 지금 당장이야 해군력이 약한 남중국 해국가들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미 북해 함대가 대한민국 서해를 정조준하고 있는 이상 중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022형 미사일 고속정으로 우리에게 도발을 자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북한만 봐도 대형 군함보다 초기함과 고속함이 해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요. 심지어 유사시 무려 5,000명의 병력을 한 번에 상륙시키기 위해 공기부양정만 130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해군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처치역일로부터 무려 40년이나 지난 참수리급 고속정을 운영해왔습니다. 물론 참수리급 고속정만으로도 북한의 고속정과 공기부양정 정도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이상 발생할 적성국의 해군 전력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제2연평해전을 겪으면서 참수리급 고속정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당시 우리 장병의 눈물겨운 희생으로 아주 비싼 값을 치르면서 대한민국 해군은 양보다 질이라는 교훈을 깨닫고 연안 수호 전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인 참수리 211 고속정입니다. 해군의 창끝을 계승한 참수리 211 고속정은 말만 참수리급이지 그 속은 완전 다른 군함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우선 기존의 고속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포를 40mm 보포스 단장포에서 KP-76L 62구경장 76mm 함포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단순 함포만 보면 두 체급 위인 초계함과 같은 수준의 공격력인 셈입니다. 게다가 병사들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함내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12.7mm 무인포탑 2대를 부무장으로 갖췄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공할 만한 무장의 변화는 130mm 비룡 유도 로켓을 12셀이나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비룡 유도 로켓은 지연 신관을 채택하여 적 군함의 가판을 뚫고 함내에서 무려 8kg에 달하는 고폭탄을 폭발시켜 적 함선에 계멸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거리는 20km나 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중국의 고속정이나 공기부양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정확도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비룡 유도 로켓은 발사 후 망각 체계로 일단 조준하고 발사하고 나면 로켓이 알아서 적 군함을 쫓아 타격하는데요. 이 덕에 동시에 3개 이상의 목표물과 동시에 교전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중국이나 북한의 고속정 따위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만한 무장량을 탑재하고서도 최대 시속 75km로 운항할 수 있어 어떤 무력 도발에도 선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연안 전력 강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해군은 아예 노후화된 초계함을 대체할 생각으로 고속정보다 한 단계 상위 체급인 고속함을 도입했는데요. 제2연평해전의 영웅 6명의 이름을 딴 윤영하급 고속함입니다. 윤영하급 고속함은 이미 총 18척이 건조되어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는데요. 규모를 키운 만큼 초계함이나 호위함에서 사용하는 76mm 함포와 40mm 쌍열 노봉 함포를 탑재하고 12.7mm 중기관총을 탑재했습니다. 게다가 국산 대한미사일인 해성의 2연장 발사기를 2대 탑재하면서 전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국산 전투체계인 SYQ-540K와 3차원 레이더를 갖춤으로써 적사정권 밖에서 대응이 가능한 것이 장점인데요. 그리고 워터제트 추진으로 저수심에서 어망 등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항해가 가능하며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레이더 피탐지율을 줄이면서 방화격벽 설치로 함정 생존성이 향상됐습니다. 이런 성능 덕분에 중국의 초기함이나 호위함까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한 것이 앞에서 소개한 함선들 모두 한국의 기술로 선박부터 무장체계까지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참수리 211 고속정과 윤영하크 고속함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한 척 한 척이 구형 참수리급 고속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덕에 우리 해군 장병들이 더 이상 노화된 참수리급 고속정으로 인한 불안한 작전 수행 능력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0일 제2연평해전이 무려 20년 만에 승전의 이름표를 달고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여섯 영웅들의 희생으로 지킨 바다가 다시는 적성국의 야욕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